2023년 가을 한 가족이 공원에 왔습니다. 그들의 딸이 자전거 타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행히도 그녀는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부모는 경보를 울리고 경찰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수색은 즉시 시작되었고 곧 한 단서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사관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수수께끼가 풀렸고 이는 전체 사건의 예상치 못한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2014년 9월 4일 뉴욕주의 작은 도시 그린필드에서 샬롯 시나가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두 자매와 자상한 부모님이 있는 멋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샬롯은 항상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친구들과의 산책,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자연으로의 여행을 즐겼습니다. 인구가 약 5천 명인 이 도시는 아름다운 숲과 호수에 인접해 있어 가족 여행을 특별히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2023년 9월 19일 샬롯이 9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가족은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18km 떨어진 국립공원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샬롯은 이 모험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함께 갈 것이고 그들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기로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도착 후 어른들은 캠프를 설치했고 아이들은 즉시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탐험하러 나섰습니다. 그들은 부모님 근처에 머물기 위해 캠프 근처의 순환 코스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후 6시 15분에 소녀들은 길을 나섰고 어둠이 내리기 전에 돌아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캠프 주변을 자전거로 여러 바퀴 돈 후 샬롯은 계속 타고 싶다고 했지만 그녀의 친구들은 돌아가기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반대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예상된 시간에 소녀가 돌아오지 않자 부모의 걱정이 빠르게 커졌습니다. 코스 한 바퀴를 도는데 단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지연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침내 저녁 6시 45분경 길에서 샬롯의 자전거를 버려진 채로 발견했지만 소녀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샬롯이 자신의 이동수단을 버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는 납치 가능성에 대한 그들의 의심을 강화시켰습니다. 자전거는 완벽한 상태였고 이는 고장의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모는 경찰을 불렀고 15분 후에 도착하여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자전거의 발견은 그들로 하여금 가능한 납치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소녀가 길을 잃었을 가능성도 고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원 전체가 폐쇄되고 방문객들의 출입이 금지되었으며 이미 있던 사람들은 신분 확인과 정보 기록 후 현장을 떠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25평 방킬로미터의 거대한 공원에서 한 소녀가 사라진 후 수색 작전의 조직은 진정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방문객 그룹이 남아서 돕고 싶어 했지만 적절한 조정 없는 그들의 참여는 경찰의 업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수색팀은 소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환 코스를 따라 구역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색 범위를 공원 전체로 확대하는 데는 추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공원 관리원, 소방관, 그리고 주경찰이 경찰관들과 합류했습니다. 지역 기관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FBI가 투입되었고 그들은 자원을 가능한 납치범 수색에 집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소녀가 차량을 이용해 공원에서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조사하며 공원 내부뿐만 아니라 인접 도로의 감시 카메라도 확인했습니다. FBI는 또한 공원 관리국에 당일 모든 방문객의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공원 입장이 유료이고 등록이 필요했기 때문에 방문객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FBI는 이동통신사에 연락하여 실종 당시 공원에 있었던
휴대폰들의 위치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이 조치는 불법적으로 공원에 침입하여 입장 시 등록하지 않은 방문객들을 식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공했습니다. 휴대폰의 위치 데이터를 공원 서비스의 정보와 비교함으로써 FBI는 용의자를 찾아낼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데이터의 처리와 분석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동통신 기지국을 통한 위치 확인 시스템은 대략적인 좌표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밤새 수색 활동은 성과가 없었지만 다음 날 아침이 밝자 수색대는 다시 공원으로 향했고 이번에는 그들의 수가 400명을 넘었습니다. 지역 경찰은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호소하며 샬롯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는 대중과 언론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지사가 직접 공원의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가족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같은 아침 앰버 경보 시스템이 가동되어 실종 소녀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전파했습니다. 시스템 가동의 지연은 소녀가 실제로 실종되었는지 단순히 공원에서 길을 잃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납치가 명백해졌고 샬롯을 생존한 채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후 첫 몇 시간이 성공적인 수색에 결정적이지만 지난 며칠은 행복한 결말의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암울한 통계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경찰은 희망을 잃지 않았고 3일째 되는 날 새벽과 함께 공원에서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어두워졌을 때 예기치 않게 한 차가 샬롯의 집으로 왔고 정체불명의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 남자는 빠르게 우편함으로 다가가 편지를 남기고 나타났을 때처럼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가족의 집을 관찰하던 수사관은 고독한 남성의 모습을 발견했지만 처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추측하기로는 단순히 지인 중 한 명이 샬롯의 부모에게 지지를 표명하거나 이 날들처럼 음식을 가져오려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몇몇 행동이 수사관에게 의심스럽게 보였고 이는 그로 하여금 우편함의 내용물을 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편지를 발견했는데 이는 수사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편지에는 납치범이 소녀를 데리고 있으며 $10,000의 그녀를 돌려주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는 즉시 분석을 위해 보내졌고 전문가들이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문가들은 편지에서 지문을 발견하고 확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지문의 품질이 좋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확인 작업은 2시 30분경에 실시되었고 이는 돌파구로 이어졌습니다. 지문 중 하나가 크레이그 넬슨 로즈 주니어의 데이터와 일치했는데 그는 47세 남성으로 1999년부터 음주운전으로 뉴욕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로즈는 샬롯의 가족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았는데 이는 즉시 경찰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소에 도착했을 때 경찰관들을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수년간의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수사 결과 로즈는 집이 압류된 후 그의 어머니 집 뒷마당에 있는 트레일러로 이사했는데 이곳은 그린필드에서 2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수색 영장을 받은 즉시 경찰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헬리콥터와 30명 이상의 특수부대 요원이 투입되어 용의자를 실명시키고 방향 감각을 잃게 하기 위해 섬광탄을 사용하며 트레일러를 습격했습니다. 최근의 극적인 사건에서 경찰은 로즈를 그의 집에서 체포했는데 그는 저항을 시도했지만 빠르게 제압되었습니다. 집의 첫 수색에서는 샬롯이 흔적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수색 끝에
경찰관들은 그녀를 옷장에서 발견했는데 빨래 더미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소녀는 다치지 않았고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은 후 즉시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녀의 부모와 수색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기쁨은 한계를 몰랐습니다. 특히 소녀가 발견되기 10분 전 어머니가 오늘 딸을 다시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 직감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직감은 확인되었고 경찰이 공원에서 집중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샬롯의 구출을 알렸을 때입니다. 로즈는 체포되어 보석 가능성 없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비록 신문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경찰은 아직 그 내용이나 용의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는지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로즈의 전 여자친구가 이미 그와 갈등이 있었고 이는 2017년 법원의 금지 명령으로 이어졌는데 당시 그녀는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그의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즈와의 다툼 후 그의 전 여자친구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로즈가 수개월 동안 샬롯의 납치를 계획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로즈는 이를 피하고 다른 사람의 비용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호했는데 특히 그의 어머니의 비용으로 살았으며 자신의 병에 대한 이야기로 그녀를 조종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언급하기를 로즈가 샬롯의 할아버지의 재산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재적인 몸값을 노리고 샬롯의 가족을 선택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1998년 할아버지는 심각한 낙상 사고 후 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200만 이상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린필드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로즈가 소녀를 납치함으로써 이 돈을 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덧붙여 로즈가 아마도 샬롯의 가족을 자세히 관찰하며 그들의 일상적인 리듬을 연구하고 납치의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언급하기를 로즈가 사건 발생 몇 달 전에 특이하게도 자신의 집 창문을 방수포로 가렸다고 했습니다. 샬롯이 정확히 그의 트레일러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그가 범죄를 준비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로즈의 이웃들은 그의 행동에 대한 걱정스러운 세부 사항들을 공유했습니다. 한 이웃은 로즈가 자신의 10살 아이를 차에 유인하려 했으나 부모가 때 맞춰 발견하여 개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웃은 로즈의 어린 시절부터의 오랜 가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당시 그는 음식을 찾아 자주 이웃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로즈는 스토킹으로 체포되었으나 심각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납치 사건 한 달 전 로즈는 미성년 가족 구성원에 대한 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은 로즈에 대해 더욱 걱정스러운 사실들을 발견했는데 여기에는 한 소녀에 대한 중범죄 혐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공개될 수 없습니다. 로즈의 성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며 그가 감옥에 가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로즈의 트레일러에서 납치된 소녀를 발견한 것과 간접적인 증거들, 납치 현장에서 발견된 그의 휴대폰을 포함하여 로즈의 죄는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로즈는 재판을 준비하고 있지만 징역형을 피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재판이 다가오고 있으며 경찰과 수사관들은 계속해서 로즈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비밀들의 그림자 속에서 수사관들은 여전히 로즈와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는 두 건의 주목할 만한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2003년 여름 밀턴에서 잡지 구독 업무를 하던 18세의 제니퍼 해먼드가 갑자기 일을 마친 후 사라졌습니다. 동료들과의 예정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6년 후 그녀의 유해가 호수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마을에서 18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실종은 로즈의 집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몇 년 후 19세의 크리스티나 화이트가 실종되었는데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밀턴에서 단 1km 떨어진 공원을 떠날 때였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1년 후에야 발견되었지만 이 사건 역시 미해결로 남았습니다. 당시 로즈는 해당 공원의 트레일러에 살고 있었는데 이는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그의 관여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경찰은 수사를 위태롭게 하지 않기 위해 증거를 제시하거나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 대한 로즈의 재판은 2024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의 범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죄를 부인한다는 조건 해서입니다. 이는 소녀들, 특히 샬롯이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것을 피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트라우마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아마도 로즈에게는 이를 피하기 위한 제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